자, 2026년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26년의 여섯 번째 주이고요. 날씨는 뭐 춥다고 하는데 안 나가봐서 모르겠고, 지금은 오전 8시 40분. 영상을 먼저 하나 만들긴 했었는데 뭐 저희가 지금 뭐죠, OBS 때문에 좀 잘렸어요. 그래서 또 만드네요. 귀찮네요. 이것도 그렇게가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자, 2월 7일 준마켓을 보면 다우존스가 5만을 돌파했다. 사상 첫 5만 시대를 개막했다. 이렇게 되는 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AI 인프라 7, 8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이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술주가 강력하게 반등을 하고 중소형주도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딥시크, 뭐 근데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해소가 되고 뭐 이러면서 월요일 장에는 우리 장이 아무래도 급 상승하지 않을까, 반도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을 좀 5천, 1000 아주 좋죠. 다우도 5만까지 갔고요. 뭐 이제 S&P 7000 넘어가는 걸 좀 쳐다보는 날이 곧 오겠네요. 자, 이번 주 저희 국내 장에서는 사이드카가 3번이 발동이 됐죠. 사이드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선물 가격이 급변하면 현물 충격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로 프로그램 매매 효과 5분간 효력 정지라는 거죠. 개인은 거래가 가능하지만 요 사이드카 말하는 거죠. 이런 게 한 3번이 발동이 됐습니다. 이때가 아마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 본 장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크게 많이 된 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걱정. AI가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소프트웨어 업체를 전부 다 잠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터지면서 서스칼립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던, 그래서 좀 공포에 떨었던 그런 한 주였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에 좀 많이 바뀌었죠. 또 하나 우리 장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마이너스 11% 하락을 했는데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기말 배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뭉개졌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조치다. 이 엔트로픽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매각을 해서 배당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솔직히 엔트로픽이라는 걸로 인해서 좀 상승했었었는데 갑자기 빠지면서 좀 좋지 않았다. 그 원인은 전부 다 이제 일어났었던 해킹 사고겠죠. 이러한 비용들이 일시적으로 좀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신규 진입자들은 뭐 들어와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물론 이제 조금은 봐야겠죠.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신규 진입에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국내 주식이 좀 많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이제 사보고 싶었던 주식, 뭐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현대차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후에 나오겠지만 뭐 종목들 사볼 수도 있고, 또는 올해 지금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는 배당주를 좀 사 모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배당주나 배당주 ETF를 사 모으거나 또는 지수를 살 거라면, 물론 지수도 괜찮죠. 지수도 괜찮은데 이러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더콜 ETF, 요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적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는 뭐 약간 도체 모양이죠. 뭐 굉장히 큰 변동성이 한 주 동안 있긴 했지만 차트 모양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상승 마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수급을 좀 보면 9조 넘게 개인이 사고 10조 넘게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고점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 어떤 수급 표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금요일장에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좋은 분위기가 있겠지만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뭐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모두 굉장히 많이 산 그런, 특히나 개인이 많이 산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차트 모양도 뭐 아직 절반을 깨고 내려오는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에 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스퀘어의 차트 모양으로 봐도 지금은 뭐 볼리저 밴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금요일장에 뭐 하한가를 떨어지는 NTX예요, NXT예요. 아무튼 그 정규장 말고 프리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한가를 맞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죠. 한 달간 추이를 좀 보면 51.21%까지 좀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 삼성전자 아직도 힘이 있어 보인다. 니케이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 상해 항생은 조금은 조정받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장은 굉장히 좋았다 그랬죠. 다우가 5만을 돌파했고요. S&P는 횡보, 나스닥은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들어올리면서 살아나려는 분위기를 보입니다. 비트코인도 역시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금요일장에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아랫꼬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죠. 150주 선 아래로 빠지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150주 선을 찍고 올라서는 이렇게 되면 또 상승할 수 있나 이런 희망을 가져보긴 합니다. 비트코인 어떤 차트 스코어를 좀 보면 이렇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금현물은 이게 고점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약간 기간 조정 횡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국내 금을 좀 봤을 때 에이스, KLX 금현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또 약간 흥분하고 있지 않을까, 조금은 또 방향을 위로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국제금과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환율은 횡보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하지만 조금 더 아래로 가야겠는데 이렇게 상승 무드가 나타나는 건 좋지 않다. 이건 좀 더 쳐다봐야 되겠고요. 지금 상승 무드라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요 정도는 괜찮다. 요 정도라면 뭐 안정적이지 않겠나 보이고요. WTI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하죠. 63은 좀 높다. 60선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 10년물 하락했고요. 2년물도 하락해서 우리한테는 좋은 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탐 지수를 보면 공포 쪽으로 흘러가는 듯 싶었으나 다시 중립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V 코스피는 이게 지금 51.48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리도 약간은 조정 횡보 구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살펴보는 플러스 고배당 30 종목을 좀 보면 배당주 SK텔레콤 배당 안 준다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고, 강원랜드를 투자를 했었죠. 포지션이 50이고 DD가 14.54 조금 약하긴 하지만 뭐 배당 많이 주니까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는 DD가 많이 빠졌죠. 포지션은 높지만 현대차 역시 많이 빠져 있어서 뭐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써지지 않았나요? 한일 시멘트를 투자를 좀 시작을 하고 있죠. 그건 뭐 다른 고배당주에서 봤나 봅니다. 자, 투자 성과 보시죠. 투자 성과는 26년 2월 7일 오전 6시 36분에 겹쳐한 사진을 보면 조금은 저번 주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다섯 종목이 저번 주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평균이 좀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형주가 YTD로 마이너스 4.32%까지 빠졌고요. 채권은 좀 올라왔군요. 그 다음 비트코인은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0% YTD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얘기네요.
제 수익 전략에 대한 YTD를 좀 보면 비트코인 빠졌고 골드가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배당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빅4는 여전히 서서히 가라앉는 이런 나쁜 모습을 보여주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투자 자산에 대한 계좌를 보면 뭐 이런 정도가 있다. 그냥 보고만 있으시면 되고요. 금요일장의 종목 수익가와 52주 DD를 좀 살펴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게 많이 상승했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선물 비토 많이 상승했고 뭐 브로드컴, 일라이릴리 좀 상승한 모습이 보입니다. 국내장 금요일장에서 매우 안 좋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거의 다 매수를 하고 한두 주나 들고 있나 뭐 거의 다 정찰병처럼 들고 있는 것만 남았는데 좀 매도가 또 빨랐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탐욕의 현대약품, 알테오젠, APR, 다날 이런 종목들이 새로 좀 들어왔는데 보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역시나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종목이 되겠죠. 조금은 더 지켜보죠. 이게 ISA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ISA에 세아베스틸 지주가 있었죠. 세아베스틸 지주를 전량 매도를 했어요. 얘도 좀 오르는 것 같던데 세아베스틸 지주도 어찌됐든 세아베스틸 지주를 버리고 200%가 넘어서 버려버리고 한일시멘트라는 종목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은 특별히 할 거 없는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사볼 수 있겠다. 현대중공업 사볼 수도 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볼 수도 있다. 저는 비중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아직 리밸런싱 기간도 아니어서 더 이상 사지는 않을 테지만 신규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